지난주 울산에서 독극물이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 이후 주말에만 전국적으로 2,0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의 한 초등학생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지난 2021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각종 순환사고를 대비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구조나 수색에 투입된 대원에 대한 안전 확보에도 중점을 뒀습니다. 부산에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독극물이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112 신고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수상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2,000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경남의 한 운동장.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벗깁니다.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우편이 발송됐다는 신고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통 안에 들어있는 봉투 속에서 파란색 종이가 나옵니다. 파란색 종이 같은 거 나왔습니다. 흰색 가루 같은 물질은 없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울산에서 수상한 택배를 받은 뒤 어지럼증을 겪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관련 신고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취인 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된 곳은 일반 가정집을 비롯해 식당과 회사 등 다양했습니다. 대만발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거래 보내기 이게 무슨 형태를 무슨 짓을 하려면 그거는 확실히 예측 부르지요. 무슨 일을 하려는가 차후에 그게 불안합니다. 영화 같은 거 이제 보면 소포물에 이제 막 독극물이 묻어 있고 그런 요소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게 온다면 그런 독극물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집에 온다고 하면 불안할 것 같아요. 수상한 우편물에는 마스크나 머리띠 같은 물건이 들어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의심스러운 우편물이나 택배는 절대 열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무작위로 발송된 우편물이 허위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은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지난 2021년 한 교사가 목숨을 끊었고 지난달에는 초등학생이 수업 중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학기부터 동급생을 때리며 문제 행동이 있던 학생이 교사에게도 폭력을 가한 겁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해당 교사는 병가에 들어갔고 심적인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열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고 학생 처분 수준도 약한 데다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보복성 신고하는 사례까지 있어 교사의 부담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산 교사노조에 따르면 올 3월 이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수준의 학생 폭언과 폭행은 11건.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건 3건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저희를 겨냥한 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 저희가 정말 손발이 다 묶인 상황입니다. 그 점이 정말 많이 힘들고 차라리 아무런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무력한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8월 중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 전보 조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화하고 3번 이상 같은 악성 민원이 제기될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사 혼자서 외롭게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경험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투입해 교원 피해 조사와 치유 등 교권 침해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부산의 4개 교원단체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교권보호위원회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이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차원의 교권보호조례를 우선 시행해 교사 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에 대한 추모가 부산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교사노조는 지난 주말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부산교육청 내 추모 공간을 별관 1층 쉼터로 옮겨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2021년 부산에서도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교사가 사망했지만 자택에서 숨져 순직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피해의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 등 농식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6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3%가 올랐고 이 가운데 식품 부문은 4.7%가 상승했습니다. 채소와 과실, 생선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55개의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극한호우의 영향은 일정 시차를 두고 8, 9월 물가지수부터 반영될 걸로 보이는데요. 7월 장마에 이어서 8월에는 폭염, 그리고 9월에는 태풍 시즌까지 이렇게 당분간 기상 악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해와 맞물려 가격 불안이 커지는 농수산물 품목별로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농식품의 가중치가 작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서는 크게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름 장마철을 맞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갑자기 불어난 물로 하천과 계곡 등에서 순환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각종 순환사고에 대비해 소방대원들이 구조훈련을 벌였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천에 빠진 한 남성이 허우적거리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장비를 갖춘 대원이 빠르게 이동해 익수자를 구조하고 물 밖으로 건져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한 순환사고를 가정해 진행된 인명구조 훈련입니다. 강한 물살과 두려움에 맞서 물속으로 몸을 던져야 하는 대원들. 최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소색하다 순직한 최수근 상병 사고 이후 대원들의 안전수칙도 강화됐습니다. 평소에는 얕고 잔잔한 하천이라도 집중호우 이후에는 유량이 많아지고 유속이 거세기 때문에 대원들끼리 로프를 결합하여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구조 대상자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드론과 무인보트 등 첨단 장비들의 활용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은 구조대원의 접근이 어려운 곳의 익수자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부피가 큰 구조용 튜브를 전달하는 기능도 개발됐습니다. 대원 안전을 위해 첨단 장비 사용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방당국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호우주의보 발효 시 상습 침수구역과 불어난 계곡, 하천은 절대로 건너시면 안 됩니다. 익수자를 구한다고 본인이 물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주변에 인명구조환이나 로프 등을 활용하여 익수자를 구해야겠습니다. 지난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는 2,000여 건. 특히 7월과 8월 여름철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순환사고가 집중된 만큼 소방당국은 하천과 계곡 등 취약지역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부산기상청은 23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부산의 최저기온이 25.4도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첫 열대야는 7월 3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20일 늦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역에 따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부산시가 올 상반기 지역인재 장학금을 받을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부산 지역인재 장학금은 부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부금 97억 8천만 원을 활용해 지역의 우수인재에게 생활장학금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지역대학의 정보기술, 상경계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 인원은 정보기술 분야 195명, 상경 분야 35명으로 총 230명입니다. 1인당 150만 원인 장학금은 오는 9월 지급되며 다른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오는 28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국에서 처음 발의된 전세 사기 패키지 조례를 21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과 전월세 지원센터를 설치해 임대차 계약 피해 예방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 휴일에도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운영됩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연제구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장의 동원 1차 어린이집, 강서구 신호 3차 부영사랑으로 어린이집, 사구 은비숲 어린이집 등 총 4곳입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 6세 이하 취약전 아동이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일 하루 전까지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입니다. 기장군과 기장수협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시점이 오는 8월 중으로 계획된 가운데 기장군은 지역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고 소비 감소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기장군은 군 보유 방사성 핵종 분석기 중 2대를 기장수협 위판장에 설치합니다. 기장수협은 수산물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기를 사용해 전처리 방사능 측정 등을 상시화할 계획입니다. 부산진구청이 다음 달까지 무허가 5개 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3월 실시한 5개 광고물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고정 광고물 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2,200여 개가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는 허가 서류가 간소화되고 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군은 5개 광고물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길 당부했습니다.